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이름은 김지연이에요. 저의 슬픈 사연을 듣고 제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판단해 주세요. 저에게는 성공한 남편이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남편이었어요. 37살의 젊은 나이에 IT 기업 대표, 매일 아침 직접 내려주는 따뜻한 커피, 주말마다 꼭 챙기는 데이트. SNS 팔로워 50만의 셀럽. 남편의 SNS에서는 일과 사랑 모두 완벽한 남자라는 찬사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을 아는 건 나뿐이었어요. 첫 아이를 잃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출산 예정일까지 2달. 갑자기 찾아온 진통.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유산이라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재정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어느 순간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유산이 돼서 나쁜 일들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남편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SNS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집에서는 달랐죠. 요즘 주가가 자꾸 떨어져. 젊은 층들이 가족적인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제 애기 소식이 필요해. 매일 밤 경쟁사 대표의 SNS를 보며 한숨 쉬던 남편은 결국 폭발했어요. 이번엔 꼭 아기가 태어나야 해. 경쟁사 사장은 벌써 둘째래. 요즘은 가족 친화 기업이 대세란 말이야. 남편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어요. 매일 밤 주식 차트를 보며 한숨 쉬던 그는 어느 날 무서운 말을 했죠. 당신도 당신이 회사의 자산이라고 생각 좀 해. 완벽한 남편과 완벽한 가정. 우리 회사도 나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해. 알겠어? 지금 회사가 정말 중요한 시기야. 당신도 이제는 나를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을 봤어요. 내가 이제 그에게 회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 걸까요? 시간이 흘러 2번째 임신 소식이 알려진 후 남편의 본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지연아, 이번엔 진짜 잘 해보자. 내가 이번에 신제품 발표하는데 임신한 아내를 위한 특별 에디션으로 마케팅하면 대박일 것 같아. 임신한 제게 식사도 영양제도 꼼꼼히 챙기는 듯 했지만 전부 카메라 앞에서뿐이었죠. 이번 주말에 유명 산부인과 원장님이랑 인터뷰 잡아놨어. 잘 어필해야 해. 첫째처럼 또 실수하면 안 돼. 실수.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우리의 첫 아이는 그에게 실수였던 걸까요? 밤마다 저는 첫 아이를 떠나보냈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혼자 병실에서 울던 그때 남편은 SNS에 글쓰기 바빴죠. 하늘나라로 간 우리 아기, 더 좋은 아빠가 될게. 그의 팔로워들은 눈물 이모티콘을 달았지만 정작 내 눈물은 닦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 남편이 이런 말을 했었죠. 당신 몸 관리 잘 좀 해. 실적 발표 전까지만이라도 좋은 소식이 필요해. 그때부터였을까요? 복수를 결심한 건 우리 아기가 죽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짐승도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들이 가장 아파할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유산처럼 보이게 하면 돼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빼앗는 것. 이것이 제가 선택한 첫 번째 복수였어요. 두 번째 유산은 남편 몰래 혼자 산부인과를 다녀왔었어요. 무서웠지만 남편이 뭔가를 깨닫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남편이랑 똑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매주 집에 찾아와 잔소리를 했죠. 옆집에는 벌써 셋째래. 며느리 너는 뭐하고 사는 거니? 남편은 점점 무서운 사람이 되어갔어요. 매일 밤 경쟁사 SNS를 뒤적이다 화를 냈죠. 여보, 김 대표 둘째 돌잔치 봤어. 육아 브이로그로 대박 났대.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해?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망신줬어요. 우리 며느리는 몸이 약해서 아들내미 하나 제대로 못 낳네. 그때마다 남편은 모른 척했죠. 어느 날은 회사 임원들 부부 모임에 데려갔어요. 우리 와이프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핑계를 대는
남편의 목소리에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죠. 제 마음속 상처는 점점 쌓여갔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남편은 절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이번엔 진짜야. 난 당신과의 사랑의 결실을 보고 싶어. 우리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서 아기 가져보자. SNS에서나 들을 법한 달콤한 말들이었죠. 시어머니도 달라졌어요. 며느라가야, 나도 이제 할머니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니?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들은 뭘 잊고 있었죠. 첫째를 잃었을 때 위로의 한마디도 없었어요. 몸은 좀 괜찮은지, 힘들지는 않은지 그 어떤 말도 없었죠. 저를 애 낳는 도구로 생각할 때는 언제고 그저 회사 이미지와 주가를 위해 또다시 저를 이용하려는 것뿐이었어요. 저도 이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번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기로 결심했죠. 세 번째 임신 테스트기를 보면서 차가운 미소가 지어졌어요. 여보,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 소식을 전했죠. 남편은 기쁨에 넘쳤어요.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죠. 바로 SNS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드디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의 축하 댓글이 폭죽처럼 터져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전화했죠. 이번엔 꼭 조심해야 해. 아들이 요새 주주들 눈치 보느라 잠도 못 자. 그 말에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은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번엔 더 큰 이벤트였죠. 이번 임신을 기념해 예비맘 에디션을 출시하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만드는 특별한 육아 콘텐츠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이미 다른 병원에 예약을 했다는 걸. 실적 발표일에 맞춰서 그들이 가장 아플 타이밍을 제가 이미 다 계산해뒀다는 걸. 그리고 마지막 유산을 위해 병원을 다녀온 날이었어요. 남편은 집무실에서 태교 영상을 찍자고 하더군요. 이번엔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의 진심이 전해질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서의 달콤한 말.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가 속삭였죠. 내일 실적 발표인데 이번 콘텐츠 반응 좋아. 주가 상승 기대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남편이 나가고 몇 분 뒤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지연 씨, 저 송 기자입니다. 제보하신 내용이 정말 이제 곧 발표될 겁니다. 강민우 대표님의 두 번의 유산이 모두 순간 피가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죠. 당신 기사 내용 뭐야? 당신이 그런 거야? 남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제가 한 거예요. 두 번의 유산 전부 다.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어. 내일이 실적 발표 날이라고. 신제품 발표도 있고 이런 기사가 나가면. 남편은 휴대폰을 주워들고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CEO이면 SNS 스타의 이중생활, 아내를 이용한 마케팅, 당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이미지, 이제 끝났네요. 제발 기자한테 사실이 아니라고 해줘. 기사 좀 내리자.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다고요? 뭐려? 첫 아이 떠났을 때 SNS에 글 올리기 바빴던 거? 아니면 둘째 임신 소식으로 주가 올리시던 거?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난 그저.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다고요? 당신의 완벽한 인생, 제가 전부 무너뜨렸어요. 1시간만, 아니 30분만 시간을 줘. 기자들한테 해명이라도.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명이요? 뭐요? 아내를 회사 이미지로만 이용했다는 걸? 아니면 유산의 아픔으로 시청자들의 동정을 샀다는 걸?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전화 받아보세요. 어머님께 설명하시죠. 당신의 완벽한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발 어머니한텐. 휴대폰이 계속 울리는 동안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SNS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훈훈한 일상으로 조회수 올리시더니 이제는 어머님이 두렵나요? 그때 갑자기 찾아온 통증에 숨이 막혔어요. 계획에 없던 진짜 통증이었죠. 아, 뱃속이.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아, 괜찮아. 구급차. 쓰러지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운명의 장난일까요? 제가 계획한 복수와는 전혀 다른 병원으로 실려가는 동안 저의 복수가 SNS에서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남편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죠. 대표님 포털 메인에 떴습니다. 주가가 제한폭까지 떨어졌답니다. 기자들이 본사 앞에 몰려왔는데요. 그의 완벽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달려왔어요. 맥박이 불안정합니다. 폐하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병원 TV에서는 남편의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가족, 친화 기업의 민낯, CEO의 이중생활, SNS 스타에서 막장 CEO로 강민우 대표의 충격적인 실체. 그때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을, 우리 회사를. 남편은 그저 구석에 서서 전화만 받고 있었어요. 네, 이사회 소집이요? 알겠습니다. 마취가 들어가며 의식이 흐려질 때 뱃속의 아이가 살아있다는 의사의 말이 들렸어요. 제가 계획한 복수는 성공했지만 이 아이만은 제 계획을 벗어난 거였죠. 의식이 돌아왔을 때 병실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복도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언쟁이 들렸죠. 이게 다 내 불찰이야. 며느리를 그렇게 몰아붙이더니 어머니 전 그저 이제 와서 뭘. 회사도 망하고 주가도 폭락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탓하다니. 휴대폰을 열어보니 온통 기사 제목뿐이었어요. IT 업계의 황태자, 추락하다, 가족, 마케팅의 허상, 3번의 유산과 은폐된 진실, 주가 70% 폭락 사퇴 압박 이어져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였죠. 지연아 아기는 괜찮대?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이번엔 살았나 봐요. 쓴 웃음이 나왔어요. 살았으면 다행이야. 남편이 힘없이 의자에 앉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가족 마케팅의 기회는 끝났네요.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에 들린 사직서가 보였어요. 이사회에서 결정 났어. 오늘부로 대표 사퇴, 지분도 전부 매각하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SNS는 어때요? 아직도 완벽한 CEO로 사랑받고 있나요? 전부 폭삭 망했어. 팔로워들은 배신자, 위선자라고. 광고주들도 계약 해지하겠다고.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를 잃었던 그날처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저 아이를 잃었을 때부터 당신은 우리 가족보다 회사를 선택했으니까. 아니야, 난.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아, 우리 다시요? 뭐요? SNS 스타로 복귀하실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회사를 차리실 건가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죠. 다 내려놓을 거야. SNS도 삭제했고, 회사도 정리할 거야. 우리 시골로 갈까? 당신이 늘 그리워하던 그곳으로. 처음 듣는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죠. 당신이 우는 걸 처음 보네요. 남편이 제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저 아이 떠났을 때, 둘째를 보낼 때, 당신 혼자 아파했던 그 시간들. 난 아무것도 몰랐어. 미안해. 창밖에 비가 더욱 거세졌어요. 깊어가는 밤, 병실은 조용했지만 우리의 진심이 마주하는 시간이었죠. 난 SNS에서 완벽한 남편 코스프레하느라 정작 진짜 남편이 되는 걸 잊었어. 그의 눈물이 제 손등을 적셨어요. 그리고 그때
아기가 크게 움직였죠. 이 아이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걸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아, 이번엔 진짜 아빠가 될게. 더 이상의 카메라도 SNS도 없이 그저 우리 셋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어. 남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카메라를 위한 눈빛이 아닌 진심이 보였죠. 제 뱃속의 아이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다시 한번 크게 움직였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이가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려는 발차기라고요. 전 남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3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종종 묻곤 해요. SNS 스타였던 당신의 남편과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나요? 그때마다 전 이렇게 대답해요. 진심은 카메라 앞이 아닌 카메라가 꺼진 후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줬죠. 완벽해 보이는 SNS 속 일상이 얼마나 많은 거짓과 아픔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좋아요가 아닌 서로에 대한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시골에서 살아요. 휴대폰, 카메라 대신 아기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SNS에 좋아요 대신 진짜 미소를 나누며 완벽한 척하느라 놓쳤던 진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잘한 거 맞겠죠?